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침표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한 줄짜리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검찰이 내놓은 짧은 메시지.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최경철 의원께 한번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대변인이 전한 거죠, 메시지를. 저 메시지를 기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상의 발언이셨죠. 오늘 저 말씀을 대변을 통해서 내놓고 나서 오후에 연가를 가셨으니까 심히 중대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나의 명령이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명령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해왔고 오늘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입니다. 결국에는 검찰개혁은 나의 명령인데 조국 장관을 보낸 것은 조국 장관이 나의 직속 장관이니 이 과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은 타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본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야당의 말을 약간 들었을 때 결국에는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정권을 뺏긴다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그리고 제주 그리고 이라크 파병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가 그것을 밀어붙임으로써 결국에는 다음 이명박 정권에게 정권을 뺏겼고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보복을 했다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을 지킴으로써 다음 정권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고 예. 어쨌든 이번 조국 장관의 사태가 이렇게 왔어도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뜻을 거두어드릴 생각이 없다. 예. 이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냈고 예. 오늘 검찰이 오후에 나온 멘트는 예. 결국은 네네 알겠습니다라는 건성의 대답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 뜻과는 다르게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검찰 특유의 말을 내놓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정부와 검찰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정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쓰신 것 내용에 검찰이 내내 했을 때 속된 말로 깨갱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건성으로 내내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으로는 우리 갈 받아들였다. 길을 간다는 메시지를 오늘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현직 그 청와대 출입기자의 해석에 제가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약간 노무현 반론을 정부 때 좀 펼쳐보고 출입하셨죠? 예, 노무현 예. 정부 때 출입하면서 당시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때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썼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보면 이 검찰 개혁이 앞서 뭐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검찰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민 통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법무부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책에 보면 이 지금 당시 야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보면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시켜야 된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방임하는 상태고 정치적 중립은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에 치중하지 않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잠시 견제하는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것이 왜 실패했느냐. 당시에 그때 검찰이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했던 대선자금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로 당시 검찰 중수부가 엄청난 인기를 부과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검찰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비슷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검찰이 누구보다도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주적 통제를 해야만 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이번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예.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결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부분은 저는 바라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고심 끝에 일단 정면 돌파를 선행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답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찰의 답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뭡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검찰이 지금 말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제 판례를 조금만 예. 붙여주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지금 검찰은 뭘 이야기하냐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그럼 저 원하는 개혁,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뭐냐? 조국 장관으로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지금 표명되는 정의, 공정, 반칙화 특권에 대한 예. 개혁에 자신들이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이 개혁이 대상이 되는 그걸 지금 원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불평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공정, 불평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측면도 부딪히고 있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검찰이 성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검찰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검찰이 주체가 되고 네. 자신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아닐까라는 지적입니다. 것이 제 의심입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문 대통령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문 대통령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인사에 대해서도 측근만을 고집하는 인사관행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극한에 달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 사태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인사 관행의 문제입니다.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어제 조국 장관이 자기 SNS의 프로필을 청와대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벌어진 일이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총리는 장관에 대한 제청권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총리는 분명히 사실 99%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어저께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조국 장관 임명 전날에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서 총리도 비서실장도 반대했다는 얘기를 여권의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까? 혹시 그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제청권자인 총리도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대통령의 인사관행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총리가 반대했다는 것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어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총리가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명 전에 뭐 청와대 회의에서 총리도 비서실장도 반대했다.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데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분히 이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그 부분 찾았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네. 잠깐. 예.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리 의혹이나 생활 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그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려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들어보려고 한 녹취는 저 부분은 아닌데 이제 제청할 때 총리가 제대로 그런 부분을 제청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 이제 차재원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검찰 개혁의 중단은 없다, 우회도 없다. 그러니 검찰이 행여 이 수사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검찰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원론적인 한 줄짜리 답변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개혁은 개혁이고 수사는 수사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저게 뭐 맞는 태도일 수도 있겠으나 은근히 그 대한민국의 이 검찰 조직 내부도 그렇고 밖에서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면이 있는데 수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검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인 통치권자의 인사권을 좌우하려는 듯한 그런 방식의 수사권 행사까지 보인 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그 대통령으로서는 심각성을 느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저는 경고한 거라고 보고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근데 그 민주적 통제를 넘나드는 행위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민주적 통제를 넘나드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검찰의 이 수사 정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그걸 매일매일 목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낸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뭐 임명된 지는 50일 됐습니다. 수사한 지 본격적으로 압수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회도 거의 마비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돼지 열병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표명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은 중단이 없다. 간다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검찰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이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행정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헌법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법무부의 산하기관이죠. 외청일 뿐인데 과연 헌법 정신에 어떤 정신을 얘기하는가. 물론 뭐 수사 적법 절차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라든지 이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검찰이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검찰이 헌법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근택 부위원장 얼핏 좀 들으면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대통령한테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보기에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의사 표명이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1번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2번은 선택했을 때 그냥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대로 그냥 간다라는 의지 표명이죠. 저는 아마 마지막 거라고 봐요. 우리 어쨌든 절차대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냥 사실은 이런 의사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용기찬 위원장, 자유한국당은 이건 대통령이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씀 자체에 함의가 있다고 오해받을 만한 단어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검찰개혁과 국민이 원하는 이런 검찰개혁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대 정권에서 계속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던 부분이 검찰 제19 감싸기 이 하나 부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동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2019년도 3월 달에 그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수사 지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지도층과 특권 계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라.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말씀들은 많이 해왔어요. 역대 지도자들께서. 그런데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은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만약에 다른 경우에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오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이런 걸로 수사받고 있는 받을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여기서 검찰이 수사가 이제 다 끝나간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대통령 말씀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서둘러. 이런 또 오해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적절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얘기한 것은 오랜 수사 기간 그리고 또 상당히 방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11시간에 걸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수색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발언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정농단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럼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길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인위적인 수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수사가 이어가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보태드리면은요.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쭉 일주일간 또 그동안 쭉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조국 장관이 또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언제 할 건가 이 부분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 메시지 나온 걸 보면 계속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저는 결국은 조국 장관 부인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 문제가 하나 고비가 될 것이고 지금 봐서는 조국 장관 소환도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지원 교수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것처럼 메시지를 읽었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임명하면서 일장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과 탈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 때문에 임용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은 그러니까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명백한 그러니까 이 불법에 해당되는 객관적 증거를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사법 처리가 돼서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것이 발부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뉴스와이드 꾸며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